네, 우리 일반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굉장히 안타깝게 나왔어요. 이분이랑 여러분은 그동안 만남이 굉장히 진지했던 게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소드 1번이라는 카드가 나오셨는데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는 관계 속도가 천천히 발전을 했을 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지인으로서 아니면 좀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감정이 처음부터 확 움직였던 관계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성격이 이렇구나, 가치관이 이렇구나,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면 내가 잘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상대방이라면 충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고 판단을 내린 끝에 이 사람 정도라면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있을 것 같아, 안정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차분한 판단을 내린 끝에 올인했던 관계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이 애매했던 관계로 끝났다 할지라도 상대방이나 여러분의 태도가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연성이 좀 안타깝게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없으면 안 되고 허전하고 너무 보고 싶고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그런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태도 같은 게 다 진지하고 애정도 깊었던 관계라는 게 보여져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던지 간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던 게 카드에서 보이시는데, 근데 이분이나 여러분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의 변화와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떤 외부 상황적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멈췄어야만 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과 이분들이 마음이 식어서 헤어졌기보다는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정리해야만 했고 떠나야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여기까지 끝이냐 아니면 다시 남아있냐, 여기까지는 남아있잖아요. 다만 카드 맥락상 이분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있어,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 이게 해결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소식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상황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여러분과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어. 이분의 이런 의지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상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좀 견우와 직녀처럼 기약 없는 이별을 할 수가 있겠다, 우선 좀 이렇게 느껴져요. 두 사람의 사주궁합을 보면은 임수와 술토 카드가 나오시는데요. 두 사람이 좀 다른 느낌을 주기는 해요. 한쪽은 물의 글자고 한쪽은 안정적인 토를 상징하는 글자인데, 이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궁합이기도 하거든요. 임수 입장에서는 속으로 생각도 많고 불안하고 줏대가 강한 글자긴 하지만, 근데 한 번씩은 내가 너무 휘청휘청 거리고 마음이 좀 불안정해지고 어딘가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강하게 느껴서 연애를 한다든지 자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할 만한 그런 대상을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공허감이라든지 상실감, 이런 감정을 잘 느낄 수가 있는 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반면에 술토는 굉장히 무덤덤하고 좀 감정 기복이 그렇게 강한 분들도 아니고 속내를 잘 비치지도 않고, 물론 두 사람이 서로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는 비슷한 점이긴 하지만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임수는 좀 자유롭고 좀 물처럼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어하고,
얼매이기 싫어하는 반면 한번 방황을 하면은 좀 종잡을 수가 없는 느낌이 있고, 술토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좀처럼 변화를 싫어하는 글자기도 한데요. 임수 입장에서는 술토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분을 느꼈을 수가 있고,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착을 하고 싶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술토 입장에서는 임수가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탐이 나는 존재예요. 내 옆에 언제나 묶어두고 싶은 그런 집착, 소유욕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고, 이분이 그동안 누구를 만났던지 간에 좀 무덤덤하다가 임수를 만나고 나서, 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감정선이 좀 더 살아나게 만드는 존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땅도 나무를 키우려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임수의 존재가 필요하고요.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 더 깊게 빠져들었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에게 여러분은 현재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분이 확실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현실적인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한동안 거기에 집중을 엄청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건 맞는데, 근데 강하게 감정이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어쩌면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생각이 난대요. 내가 혼자 가만히 쉬고 있을 때라든지 뭐 자기 전이라든지 정말 조용할 때 여러분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은 잊어야 돼. 이건 아니지만,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여러분과 대화했던 거에 자꾸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 그런 소중한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일단은 내 현실에 집중해야지. 이게 고민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가야지. 그 전까지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감정을 조절해야지. 뭐 어쩌겠어. 참아야지.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잔잔한, 그치만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는 미련. 여러분에 대해서 한결같이 남아있는 어떤 그립고 애틋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라든지 소통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 좀 향수가 도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여러분은 단절된 지 좀 오래된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소통하는 관계를 할지라도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속으로 느끼는 감정들보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본인이 티를 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티를 낸 순간 내가 좀 무너져 버릴 거 같고, 나의 현실적인 상황을 제쳐두고 여러분한테 다가갈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분들 최근 근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세요. 여러분과 어쩌면 한때 동거를 했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한때 결혼이라든지 동거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 우리가 나왔던 감정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고 아쉬운데, 근데 이분이 좀 많이 바빠요.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마음의 여유도 없고 분주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고 감정이 건드려지지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 일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좀 다소 긴장하면서 본인의 생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아직까지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정말 큰 존재로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은 내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반복적으로 완주 5번의 카드가 나오죠. 일단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한 번씩은 용담을 한다든지 신경 쓰는 게 보여져요. 한 번씩은 다가갈까? 한번 연락이라도 해볼까? 안부 인사라도 해볼까?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전화라도 걸어봐? 생각은 하는데 이내 좀 부정하는 방향이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하루 종일 생각은 많이 나는데 어쩌면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좀 두려운 느낌이 있어서 자꾸 미루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헤어지고 나서 한 번쯤은 근황 같은 거, 안부 인사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입장에서는 좀 완벽주의 같은 느낌도 있어요. 내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가 있을 때, 내가 여러분과 정식으로 재회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미루겠다,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느낌이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거절을 할까봐, 마음이 변했을까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봐 좀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확인하기가 두려운 느낌. 그냥 내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면서 언젠가를 기약하면서 자꾸 미루는 느낌, 혹시 아세요? 그게 어쩌면 좀 방어기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괜히 현재 연락을 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면은 내가 진짜 무너져서 내 일상까지 지장을 주게 될까봐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밀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보여지고,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있고 이분이 그거를 알만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나 말고 새로운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즐겁게 지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 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과 이분들이 마지막이 좀 안 좋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최근에 다른 이성들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이분이 알만한 상황이라면 좀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도 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직까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떠나온 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썸처럼 가깝게 어울리면서 알아가는 이성이 생겼을 것이다. 나를 잊어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성격상 나에 대해서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와 마지막에 좀 안 좋게 헤어졌거나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헤어졌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와 즐거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나와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나한테 막 목매달시피 기다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정리할 만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둔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이분과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소유욕이라든지 질투를 많이 느꼈던 관계라면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현재 다른 이성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짐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내가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다른 알아간 사람이 있을까봐 그거를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자꾸 미루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을 제대로 하기를 거부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 앞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연락이 올 만한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연락 온 시기를 봤을 때 한 달 정도 안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2달 정도까지는 열려있기는 한데 3달 정도가 되면은 행동력이 급 약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근데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안보인사식으로 본인의 근황을 전하면서 나 요즘 이렇게 지내, 뭐 그래서 내가 해결이 되었다면 뭐 이때 여러분에게 슬쩍 분위기 보다가 재회 얘기를 꺼내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나 아직까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만한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2달 정도 전후가 되면은 이분이 많이 외롭고 후폭풍, 미련 같은 게 좀 더 직접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지금은 감정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잔잔한 미련, 내가 버틸 만한 미련이라면 2달 정도 전후가 되면서는 진짜 공허감, 고독감 이런 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좀 많이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뭐 술 먹고 연락이 오던지 아니면 밤에 너무 힘들어서 연락이 올 만한 그런 여지도 같이 보여진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과 재회 운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과는 진짜 카드가 굉장히 극적으로 나오네요. 근데 이분의 경우 지금 뭐 완즈 5번, 뭐 완즈 7번 이런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카드, 이렇게 딜레이 카드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버겁고 일단 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먼저야 라고 하는 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재회가 성사가 되지 않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연락도 오고 재회가 되는 방향인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뭐 한 달이나 2달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는 재회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치만 이분이 이런 상황적인 문제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안에 해결이 되는 방향이라고 좀 보여져요. 이분이 결국에는 이런 좀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던 상황이 2달 정도 전후가 되면서 되게 편해지고 벗어나게 된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기에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연락해볼까? 이쯤 되면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슬쩍 연락이 오는 방향이고, 그러면서 3달 정도 전후에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재회 얘기를 꺼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늦게라도 재회가 성사되는 방향이다. 하지만 3달 정도 전후 좀 다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회가 될 만한 그런 여지도 같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기다려주라는 쪽이거든요. 여러분 쪽에서 좀 더 이해를 해주고 이분을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쪽이에요. 이분과 여러분이 카드가 좀 심상치 않게 나왔는데 결혼 인연을 상징하는 아주 합이 강하게 된 인연이라고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좀 타이밍이 안 맞았고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는 재회가
보이지 않았지만 막상 기간을 열어보니까 늦게라도 재회운이 들어오는 방향이었죠. 연락은 빨리 올 수가 있지만 좀 시기는 미뤄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지치고 이분을 놓아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 관계를 그냥 추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 사람이 다시 함께하게 되는 과정, 그 시간을 기다려주라는 쪽이고요. 이번에 다시 만난다면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동거라든지 어떤 결합과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나온다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나를 변치 않고 기다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만한 부분도 보여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쪽으로 카드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동안 많이 지쳤을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 놓을까 말까 고민이 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쪽으로 좋은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두 사람 사이에 재회운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일반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카드가 굉장히 묘하게 나오시는데요. 두 사람은 어쩌면 처음에 좀 만나면 안 됐던 관계라든지 서로 너무 어쩌면 처음 보자마자 스파크가 확 튀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성적인 긴장감이 많이 맴돌았던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처음에는 두 사람이 뭐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거 좀 그 정도에만 목적을 두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든지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났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눈길도 가고 찾게 되었던 그런 느낌.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분과 처음에는 관계 정립을 하기도 전에 스킨십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이 커졌다는 것. 이게 사랑이구나 깨닫게 될 만한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꼈던 게 좀 보여져요. 뭐 이거는 두 사람이 만나면 안 되는 관계인데 내가 어느 순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감정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커져 버렸구나.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깊어졌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되게 우울해진 느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어쩌면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날 때는 뭐 좋기는 했는데 뭐 우리 관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어. 끌리긴 하지만 마냥 진지하게 이 만남을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이어가기에는 우리가 극복해야만 되는 어떤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을 놓아버린 느낌도 있는데, 근데 서로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이 힘들어. 내가 그때 정말 사랑했구나. 나는 그냥 정이 들어서 혹은 단순히 만나다 보니까 금방 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뒤늦게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쪽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 카드 상에서도 두고두고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염탐하고 자꾸 주시하고 미련 갖고 여러분과 어떤 같이 보냈던 편안하고 포근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그리워하고 혹시 내가 여러분을 지켜보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뭐 움직여 봐야겠다, 연락해봐야겠다, 뭐 재회 얘기 꺼내봐야겠다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재회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미련이 많이 남고 있고 여러분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다. 어쩌면 만날 때보다 헤어지고 나서 이분의 감정선이 좀 더 진지해진 느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궁합을 보면은 을목과 계수 카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가 편하고 찾게 되었던 느낌도 있거든요. 을목은 계수가 자꾸 나를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배울 점이 많아 보여서 볼 때마다 매력도 많이 느끼고, 그치만 한편으로는 을목 입장에서는 계수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소유욕 뺏길까봐 좀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나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충분히 이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고 내가 뺏길 만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동안 불안감도 내심 있었을 수가 있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은 내가 얘를 만나고 있지만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 마음을 완전하게 다 열지 못했던 그런 느낌도 좀 내심 있거든요. 반대로 계수 입장에서는 을목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뭐 외모가 원래는 내가 만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이 상대방은 예외고 특별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탠다드하게 내 취향이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얘라서 좋은 거, 얘가 나한테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좋은 거, 눈 감아주게 되는 거, 마음이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찾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꾸 어울리게 되면서 감정이 싹 텄다,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여러분의 경우에는 좀 뒤늦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에게 현재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손을 놓고 나서 금방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좀 만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만남이 시작이 되었거나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현재 옆에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뭐 반드시 연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연락을 하거나 이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 와중에 자꾸 여러분에게 뒤돌아보게 되고 아쉽고 미련이 남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빈자리 느끼고 친구로라도 소통했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올해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별을 했고 앞으로도 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면 안 될까? 내가 여러분 옆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함께하면 안 될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이분이 현재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의지가 되는 느낌도 아니고 공허감, 상실감, 여러분에 대해서 후폭풍 같은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운 감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들. 아, 내가 이별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알게 되었어. 내가 그때는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좀 이런 느낌으로 카드가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한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좀 마음 먹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운수 카드와 심판이란 카드가 나오시는데 이분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반복적으로 지금 암시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내가 너무 그립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재회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빠르게 내가 다가가거나 연락을 하는 게 어려워. 그냥 내 미련이 남아서 자꾸 여러분을 지켜보고 아, 혹시 언젠가 재회라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로라도
다가가면 안 되나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당장 상황으로는 내가 여러분에게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인으로서 가능성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인가 봐. 그냥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꾸 여러분을 돌이켜보게 되고 여러분만의 어떤 따뜻한 품이 그립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마음이 커요. 성적인 끌림도 워낙 강했고 굉장히 좀 자극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은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닌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보여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연락을 꾸준하게 하고 싶어 내가 오기가 생긴 부분도 조금은 있거든요. 내가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려고 다가가면은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용기가 없고 내 옆에 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접어야지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이 현재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남았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나를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연락을 해도 그렇게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 좀 차가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내가 연락을 해보고 싶다. 연락을 하면 여러분이 혹시 받아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도 모르게 아쉬움도 남고 집착을 하고 있다. 여러분과 스킨십을 했던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도 좀 남아있는 게 카드에서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좀 마지막이 안 좋았거나 여러분 입장에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거나 마지막에 이 관계를 완전히 놓은 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내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여러분이 보여준 어떤 말이나 행동, 표정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많이 났고 오히려 내가 좀 차인 것 같다. 왜 그러지? 좀 이런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자존심도 상하고 좀처럼 연락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연락을 한다 할지라도 아예 답장도 오지 않을 것 같아. 전화 걸어도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두 사람이 연락 중이거나 공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딱 그냥 사무적인 정도로만 나를 대하고 이미 나에 대해서 애정은 다 사라진 상태다. 나에게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딱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떠올리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카드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가 앞으로 3개월간 상대방 분들의 연락 온 흐름을 뽑아본 건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사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카드들이긴 한데 근데 이분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을 잊어야지 우리는 지나간 인연인가 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빨라봤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아닐 것 같고 한 거의 3주에서 5주 정도부터 좀 시작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분에게 심경의 변화가 한 번 더 찾아오는 게 앞으로 한 달 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리해야지 잊어야지 하지만
이분이 마음이 다시 바뀌게 되면서 2달 정도 전후부터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재회 얘기 한번 꺼내보고 싶어 의지가 생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타이밍 보다가 조심스럽게 연락이 올 만한 시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3달 정도 전후도 컵 에이스, 감정이 확 커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재회를 원한다는 감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연락운이 열려 있습니다.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특히 연락운이 강한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시기에는 이분이 연락이 온다면 뭐 단순히 그냥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받아준다면 충분히 재회로 맺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과 여러분이 재회운이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주 강력한 재회운이 들어오세요. 아마 연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상대방이 재회 얘기를 꺼내거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순조롭게 한두 번 만에 연락으로 바로 재회로 이어지는 흐름인데, 근데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점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분과 뭐 재회가 되었거나 혹은 재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쪽에서 마음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이성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 여러분이 갑자기 얘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정 표현을 좀 억제하거나 속도를 좀 조절하는 쪽이라서 이분과 재회를 할지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잠깐 멈춰둔 채로 다른 이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3달 정도 전후에 뉴페이스 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뭐 다른 이성이 생긴 상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분과 연락을 하는 과정 혹은 재회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좀 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재회운은 있지만 재회를 할지 뉴페이스를 만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분이랑 재회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 쪽에서 항상 이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거나 예전에는 여러분이 좀 더 표현을 했던 관계라면 이번에는 그러지 말라는 쪽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내 할 일에 차분하게 집중을 하라는 쪽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좀 가치가 있는 활동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라. 여러분이 그냥 내 일상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좀 마음이 애 같아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급하게 연락이 오는 방향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지금 뉴페이스와도 좀 끌릴만한 부분이 보여지는데, 뭐 뉴페이스에 대한 카드도 특별히 한번 열어볼게요. 다른 선택지 분들은 뉴페이스에 대한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보여서 한 번 더 열어볼게요. 뉴페이스와도 인연이 한동안 이어지는 방향이거든요. 아마 여러분과 평상시에 자주 마주칠 만한 그런 관계성이라고 좀 보여져요. 뭐 같은 직장이라든지 뭐 같은 학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확 커지는 쪽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 뉴페이스랑은 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두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삼각관계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오셔서 이분이랑은 이분도 여러분에게 끌리는 감정이 생기는 쪽은 맞는데 좀 지저분하게 관계가 얽매일 수가 있고, 어쩌면 이 15번의 카드가 좀 악연을 상징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성을 열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 쪽에서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뉴페이스 분은 여러분이 봤을 때 되게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정말 괜찮은 혹할 만한 분위기를 지닌 사람일 수가 있어요. 뭐 조건도 괜찮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뉴페이스와는 자칫 하다가는 좀 인연이 조금 지저분하게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랑은 그냥 편하게 친구 정도로만 지내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좀 연애 감정으로 엮이다 보면은 여러분 쪽에서 좀 뒤늦게 뭐 구설수가 돈다든지 좀 곤란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분이랑 잘못 엮이면은 어쩌면 몇 개월간 좀 두고두고 엮일 만한 그런 골치 아픈 부분도 좀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지금 조언 카드도 재회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쪽으로 나오기도 했고 뉴페이스보다는 재회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다. 여기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되게 마음이 아프게 나왔는데 처음에 한쪽이 좀 오랫동안 좋아했거나 좀 짝사랑을 해왔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풋풋했던 사랑이란 느낌이 좀 보이는데 근데 좀 삼각관계의 여지가 있었거나 뭐 아니면 뭐 환승이별이라든지 뭐 아니면 심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한쪽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쪽으로 카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데스로 이어지죠. 뭐 한 번의 말다툼이나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뭐 어쩌면 되게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는 느낌도 있고 우리가 헤어졌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혹은 우리가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이 같이 보여진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카드를 조금 더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한 느낌도 있고 우리가 그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긴 했지만 언젠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앙금들이 풀리고 재회가 순조롭게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아닌데 괜히 특정 사람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자꾸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뭐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지만 혹은 우리가 너무 안 좋게 헤어졌지만 왠지 모르게 언젠가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분이 느끼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느끼기에 여러분과 왠지 모르게 인연이 남아있을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자꾸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된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지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도 같이 보여져요. 근데 마냥 애증만 남았기보다는 애증으로 좀 변질된 느낌도 있거든요. 이렇게 소드 3번과 이런 카드의 조합을 볼 때 여러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좋아하는 감정만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감정과 미운 감정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느낌도 같이 보여진다. 지금 두 사람의 사주궁합을 보면은 기토와 경금이란 카드가 나오세요. 경금의 입장에서는 기토가 되게 어른스럽고 배울 만한 점도 있고 괜히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의지하고 싶고 편안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기토한테 좀 바라는 거, 서운한 게 좀 많은 느낌도 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느낌도 있고 경금 입장에서는 기토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인기가 많다 이렇게 느낄 만한 부분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토의 주변 이성 친구를 견제하게 되거나 질투를 많이 느끼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고 기토 입장에서는 경금이
그냥 편하고 좀 좋은 느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무리를 해가면서 신경 써주거나 노력을 하게 되지만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어쩌면 기토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내가 뭔가 해줘도 아깝지가 않고 자꾸자꾸 마음이 가고 성적인 매력도 좀 많이 느껴지는,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하던지 간에 나도 모르게 푹 빠져들게 되는 그런 궁합이 경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둘 다 서로 감정선이 깊었던 게 좀 보이거든요. 서로 집착도 많이 했고 소유욕도 좀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성적인 그런 끌림도 굉장히 강했던 궁합성이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강렬했던 만남이었던 만큼 서로가 아직까지 큰 존재로 남아있고, 물론 아픈 기억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만큼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에게 여러분은 현재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데스 끝났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재회를 바라고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한다.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스킨십이 잘 맞아서 뭐 재밌어서 이런 가벼운 마음 때문에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연락을 했고 만남을 이어갔다라는 쪽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거든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만나자고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더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먼저 다가가고 싶어서 재회를 꺼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더라 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도 찾아보려고 애를 쓴 느낌이 있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 뭐 소개받거나 연락을 해보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도 여러분이더라,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보이는데, 첫 번째, 이분과 여러분이 현재 애매하게 관계 회복을 한 상태거나, 뭐 재회는 안 했지만 뭐 예전처럼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나 뭐 한 번씩은 데이트를 한다면 이분은 그냥 여러분이 마냥 좋고 끌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식으로 재회를 하자니 또 헤어질 것 같다든지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망설이는 상황. 근데 여러분에게 마냥 끌리고 좋아, 그냥 이렇게 쭉 함께 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분이랑 저랑 연락이 없어요, 단절되었어요, 이런 분들은 이분이 현재 만나는 이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그립고 보고 싶지만 연락은 하고 싶은데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상대방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정적으로 딥하게 꽂힌 사람은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에게 마지막도 좀 안 좋았고 내가 상처받은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있거나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좋게 느껴지고 보다 보니까 편하고 즐거워서 알아가고 있는 이성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도 자꾸 미련이 남아. 연락을 해보고 싶어. 근데 내 옆에 어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하자니 고민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혹은 이분이 뭐 일을 한다면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막상 연락을 하자니 내가 또 우리의 마지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리딩이 가능하겠고, 뭐 세 번째, 뭐 다른 경우라면 여러분과 사실은 화해도 하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데 역시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 그치만 이렇게 펜타클 7번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이었고 정말 많이 공들였던 관계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쉬워요. 지금 현재 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완전히 놓지 못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돌이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내가 여러분을 아직까지 많이 좋아하는 감정이 남았긴 남았구나 느끼고는 있어요.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실망할 만한 사건도 많았고 내가 마음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닌데 관계에 대해서 기대감도 별로 없고 많이 지쳤어. 우리가 다시 만나봤자 잘 만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정은 자꾸 여러분에게 아쉽고 다가가고 싶지만 막상 관계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마냥 긍정적인 재회가 기대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실망할 만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접어야겠다 느낄 만한 계기도 있었고, 여러분에게 묘하게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서운한 게 좀 남아있는, 근데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있거든요.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요. 이분이 감정이 남은 건 맞는데 근데 그 감정에 비해서 고민도 만만치 않게 많은 상황,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마냥 좋게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상황,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분을 염탐하는 카드가 나오시는데, 염탐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락을 해봐야겠다든지 그런 마음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이분이 현실적인 성향도 강한 분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또 마냥 그렇게 내가 좋게 연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벽을 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단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쪽에서 뭐 일식을 했거나 이 왕래가 없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여러분이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마음이 완전하게 다 열린 것 같지가 않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여러분은 나와 소통을 원하지 않아. 근데 이분은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나에게 좀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나를 한 번씩은 그리워하기도 하고 좀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좀 미련이 남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이 연락이 온다든지 재회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거는 기대감이 없다. 여러분이 그냥 나를 지켜보기만 해. 한 번씩은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감정선이 강하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내왔던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야. 나만 그러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도 한 번씩은 나를 염탐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까운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연락운이 앞으로 3개월 정도 흐름을 봤을 때 3달 다 열려 있어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는 좀 안본이 다라든지 어떤 일상과 관련된 소소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연락이 올 수가 있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길 가다가 마주친다든지 보게 될 만한 상황이 있고 서로 근황을 한 번쯤은 전하게 되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 시기에는 재회라든지 관계 발전이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무덤덤하게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누게 될 만한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이분 입장에서 연락이 좀 더 자주 오게 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되돌리려고 꾸준하게 연락이 올 만한 시기는 2달 정도 전후입니다.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고, 뭐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든지 연락이 끊겨도 꾸준하게 다가오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상대방 쪽에서 재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게 되는 연락은 3달 정도 전후입니다. 이렇게 러버스 카드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재회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분과 재회운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과는 재회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을 만족할 만한 그런 관계로 진행이 되는데 상대방 쪽에서 자꾸 여러분 옆에 다가오면서 맞춰주고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뭐 이분에 대해서 현재 다소 기분이 안 좋다 할지라도 서서히 감정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 분들 쪽에서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노력할 거고 다가와서 관계를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아, 상대방이 좀 재회 생각이 있구나, 나한테 좀 미련이 남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쪽으로 우선 관계가 진행이 되는데, 뭐 한동안은 이분과 여러분이 좀 천천히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친구처럼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좀 더 잦아지고 상대방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면서 상대방이 재회 얘기를 꺼내게 되고, 이번에는 월드라는 완성과 관련된 카드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친구처럼 편하게 알아가다가 완성으로 흘러간다, 재회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재회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대방 분들이 애가 타고 마음이 커지게 되면서 뒤늦게 재회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한동안은 두 사람이 친구처럼 지내게 되다가 재회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고, 월드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한동안 거의 트러블 없이 안정적으로 재회가 이루어질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금방 헤어지거나 변덕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과 여러분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회운이 예고가 되고 있다. 재회를 하고 나서도 잘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에게 확실히 할 거는 확실히 하라는 쪽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서운한 게 있어, 불만이 있어, 내가 예전에 말을 못하고 그냥 헤어졌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뭐 대답을 안 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냥 돌려 말하거나 이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면전을 대고 얘기를 하라는 쪽이에요. 나 불쾌해, 그러지 마. 나 혹시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또 반복이 될까봐 두려워. 나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빴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너에게 좋은 감정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예민해져. 좀 이렇게 여러분이 싫은 감정을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면전에 대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라는 쪽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면서 다가오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여러분과 연락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흐름이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맞춰주다가 재회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싶지만 망설여지게 되는 어떤 과거에 헤어지게 될 만한 계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거나 말을 안 하거나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얼굴을 보고 말을 하라는 쪽입니다. 각 잡고 얘기해라.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개선이 되면서 여러분이 만족을 할 거고 여러분의 기분도 풀리게 되면서 재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불만을 해소를 해야 재회운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여러분이 잊었겠지 혹은 그게 뭔지 감을 잘 못 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지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자기도 눈치채겠지 이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을 꺼내라는 쪽으로 좋은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만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분들은 상당히 좀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좀 기싸움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었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서로 좀 애매한 관계로 오랫동안 지낸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헤어진 것도 아닌데 또 이도저도 아니게 시간을 오래 가진 적이 많다든지 끊겼다가도 또다시 애매하게 이어지고 근데 서로 또 잦은 다툼이나 신경전이 좀 많았던 느낌도 있고 여러분이나 이분이나 서로 져주려고 하지 않고 좀 자존심 싸움을 한 부분도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이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로 좋을 때는 되게 잘 맞고 괜찮은데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은 혹은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기 때문에 서로 쉽게 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과 별개로 서로 가치관 싸움이라든지 성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잘 안 맞았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은 카드가 참 재밌게 나왔어요. 성격이 둘 다 주관도 있고 고집도 있고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툼은 잦은데 근데 또 막상 관계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사주궁합상 병신합이라고 신금과 병화라는 카드 조합으로 나오세요. 이게 합을 이루는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관계에 대해서 자꾸 고민은 해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찾게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처럼 편한 그런 부분도 좀 보여져요. 서로 좀 뭐 한쪽이 너무 편하게 보거나 수직적인 관계거나 이게 아니라 좀 동등한 느낌의 만남이었던 느낌도 있고 뭐 나이대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서로 좀 비등비등한 느낌으로 좀 나오세요. 그래서 없애면 또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그립고 보고 싶고 자꾸 욕심도 나고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상대방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티는 내지 않지만 더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아닌 것 같으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위주로 나오지만 상대방 분들은 겉으로만 화난 척 마음이 정리된 척하고 속으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방향이고요. 상대방 분들의 오라클 카드를 봐도 이렇게 여러분과 이별을 하고 나서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카드와 여러분에 대해서 친구처럼 표현했던 관계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그립다. 여러분과 친구 사이로라도 괜찮으니까 옆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쉽게 잊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금은 좀 예민하긴 한데 또 정이 들면은 잔정이 많은 근데 또 아니다 싶으면은 냉정하게 돌아설 줄 아는 글자고요.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나를 더 이해해주는 것 같고 챙겨주는 것 같고 좀 따뜻해 보이고 배울 점도 좀 많아 보이고 그래서 비교적 맞춰가면서 만날 수가 있었던 사람이란 느낌은 있긴 해요. 그치만 신금이란 글자가 원래부터 워낙 좀 예민하고 좀 나의 고집을 쉽게 꺾는 느낌의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뭐 좋을 때는 좋았긴 하지만 아닌 건 아니야. 좀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근데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았던 건 맞아. 그치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져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보이시고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많이 예민해 보이고 다가가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근데 좀 내 눈에만큼은 사랑스러워 보이고 지켜주고 싶고 비교적 다른 이성들에 비해서 져주고 싶었던 게 신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좀 신금, 좀 금기운이 강한 분들이고 상대방 분들이 병화, 뭐 화일관이라든지 뭐 화기운이 좀 강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실질적으로 좀 좋은 인연이긴 해요. 뭐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거나 뭐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만한 기회라든지 인맥을 소개해줄 만한 그런 존재가 병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그냥 편하고 좋은데 그리고 내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좀 자기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생각을 고집 부렸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얘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좀 신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병화는 신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욕심도 나고 갖고 싶어져요. 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병화가 많이 집착을 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여러분을 잊으려고 좀 많이 노력 중인 느낌이거든요. 내 일에도 집중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거나 혹은 뭐 술자리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자꾸 미련을 갖게 되는 게 여러분이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밖에 바라보지 않았고 헤어지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이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던지 간에 항상 여러분이 따라다닌다.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나고 내가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밖에 안 나. 나도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하루 종일 여러분밖에 생각이 안 나. 밥은 먹었는지 뭐 잠은 잘 자는지 뭐 요새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이 많고 아마 연담을 자주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보는 느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뭐 다가오거나 내가 누구를 알아가 보려고 해도 뭘 해도 여러분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외로움도 있고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 우리가 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처럼 편하게라도 여러분이 다가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 근황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근데 이번에는 좀 고집을 많이 부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가갔는데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거절을 했거나 뭐 일십을 했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분 입장에서 좀 오기가 생긴 느낌이 있어요. 내가 또 타이밍 보다가 다가가야지. 뭔가 조금만 더 연락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여러분과 이분이 연락 중이지 않아? 이럴 경우 지금은 내가 다가가도 어차피 여러분이 연락을 안 받을 거 같고 타이밍 보다가 내가 확신이 들 때 한번 연락을 해봐야지 라는 계획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가거나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연락을 해봐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온통 머릿속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지 간에 온통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다시 이어질 수가 있을지 고민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친구로라도 지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다가가면은 받아주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마음이 좀 풀리겠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한 상황이라면 이분 입장에서 좀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는 매몰차게 거절을 했거나 뭐 차단을 했거나 했지만 여러분이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로 이분이 되게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내가 기회 보다가 아예 여러분이 마음이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연락을 해봐야지, 내가 좀 다가가 봐야지,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 딴에는 마음을 숨기고 여러분을 한번 밀어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헤어지고 나서 연락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우리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해서,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느낌도 있어요. 컵 9번, 소드 9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움직여봐야지, 행동해봐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연락이 왔는데 내가 그때 씹어버려서, 그래서 냉정하게 거절해버려서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여러분에게 좀 받아줄걸, 언제 연락을 해보지? 근데 그때 연락이 왔으니까 내가 뒤늦게 연락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아주겠지? 기대감이 있다가도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는 상황이 또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조울증처럼 오락가락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가도 다시 불안감,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다가가고 싶고 재회를 바라는 느낌은 있지만 좀 타이밍이 지나갔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헤어진 직후에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괜히 시간 끌다가 뭔가 여러분이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뭐 내가 지금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거절을 했거나 아니면 반응이 애매해서 상황이 끝났나 봐, 좀 더 빨리 연락을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여지고, 어떤 자책감, 후회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좀 온데 뒤섞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좌절감은 느끼지만 다시 기회를 보다가 다가가 봐야지,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친구로라도 좀 다시 지내고 싶은 그런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상태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요.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간혹 다른 이성과 나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하거나 미지근하게 행동을 한대요. 많이 신중하고 고민을 하고 나에게 확답을 주지 않았다, 혹은 내가 다가가도 확답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긴 한데 미련이 강하게 남은 느낌은 아니고, 근데 또 어떻게 잘 얘기 꺼내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미련이 아예 안 남은 것도 아니고 엄청 강하게 남았다고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이 잡힐 듯 말 듯 그런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회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을 하는 느낌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너 하는 거 보고 글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더 애가 많이 타고 있다,
아닌 것 같은데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또 어떻게 잘 말하면은 받아줄 것도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언제 연락을 해볼지, 무슨 말로 연락을 이어가 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연락이나 재회 얘기를 언제 꺼내볼지 한참 생각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 입장에서 앞으로 3개월간 연락 오는 시기를 볼 때 연락운이 전체적으로 강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느낌 아니거든요. 생각이 자꾸 오락가락해요. 아, 연락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이랬다가도 안 받아줄 것 같아. 어떡하지? 이게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집착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 비교적 연락운이 열려있어서 이 시기에 이분이 특히 감정적으로 좌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용기가 나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에 대해서 근데 좀 어정쩡하게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거나 미련을 드러내면서 연락이 오기보다는 좀 방어적이면서도 좀 이러저도 아닌 살짝 좀 찔러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고, 3달 정도 전후로 가면서는 이분 입장에서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요. 아휴, 그냥 우리 끝났나 보다. 그냥 뭐 더 이상 기대 안 해야지. 내가 연락 안 해야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나의 욕심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바뀔 만한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락운이 2달을 넘어서 3달 정도 전후로 지나가 버리면은 연락운이 좀 많이 낮아지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과 재회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랑은 카드가 진짜 안타깝게 나왔는데 빠르게 재회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연락을 한번 하는 거,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게 시작하기가 어렵지, 그게 시작이 되면은 빠른 속도로 재회가 진전이 되는 방향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분 쪽에서 자꾸 타이밍 보다가 하염없이 바라보는 느낌이거든요. 뭐 여러분이 혹시 다가올지, 아니면 뭐 내가 연락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재회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줄지, 이런 거를 자꾸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재회에 대해서 마음이 남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깔아주는 게 좋아요.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은 엄청 강한 행동력을 통해서 재회 얘기를 꺼낼 거고, 재회운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방향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분 쪽에서 미련이 남게 되는 게 2달 정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3달 정도 전후가 지나면은 이분이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과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쩌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느낌도 있거든요. 현재 이분이 여러분과 재회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연락을 해볼까, 재회를 꺼내볼까 고민은 하지만 여러분 눈치를 그만큼 또 많이 보고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이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SNS에 간접적으로 이분을 그리워할 만한 근황을 자꾸 올리거나, 뭐 여러분이 이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추후에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좀 아쉬운 감정이 있는 거를 비추는 게 상대방이 확신으로 이어지면서 재회로 가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계기를 마련해줘야 재회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좀 마지노선이 있는 재회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찾을 만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여진다.
그래서 재회운이 있는 건 맞는데 좀 조건부 재회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분에게 반응도 해주고 확신을 줬을 때 재회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분들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에 대해서 되게 상처받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에게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막상 재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연락이 온다든지 재회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겁을 먹고 그냥 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할 만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감정 정리가 완전히 된 거 아닌데 그렇다고 아휴, 내가 얘를 이어가는 게 맞을지 그냥 놓아버리는 게 맞을지 생각이 좀 많아질 만한 부분도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정리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이분과 관계에 있어서 받았던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이분에게 한 번 더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주는 시도를 하라는 쪽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분에게 용기가 생길 수가 있도록 어떤 마음을 조금 표현했을 때, 드러냈을 때 재회가 성사되는 방향이고, 좋은 카드로는 이분을 정리하지 말고 나도 한 번 더 믿음을 줘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카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이밍이 놓치고 나서 뒤늦게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이 재회는 내려놓고 친구를 원하면서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과 친구로서 인연이 닿는 게 아니라 재회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2달 정도 안까지가 마지노선으로 보여지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